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일산 지점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가솔린으로 사야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이런 식의 선택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은 예외받는 듯한 엔진 형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바로 디젤인데, 이 디젤의 지금 현재 근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중에서도 V6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어떤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왼쪽에 기아 모하비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폭스바겐 투아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두 차량 모두 다 준대형 SUV라는 점도 공통점이고요. V6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한 점입니다. 아무래도 V6 가솔린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보다는 장거리로 뛴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연비도 훨씬 더 잘 나오고, 지금 또 유가 상황이 어때요? 1750원을 뚫고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디젤 엔진은 아직도 16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유지비 측면에서도 디젤 엔진이 조금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게 적합한 차량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앞모습에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정말 간단하게만 보면 확실히 준대형 SUV에 해당하는 만큼 이 두 차량 모두 다 굉장히 다부지고 체격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운데 이렇게 약간 이제 수입차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요 폭스바겐 엠블럼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좀 더 고급차를 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직선류의 선들을 이 차량 곳곳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하비도 잠깐 보면 기존 1세대 모델 말고 2세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멋있어졌죠. 그리고 이 모하비가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K3랑 같이 단종이 됐어요. 모하비가 단종이 됨으로 인해서 국내에서 출시되는 승용 부분에 한해서 6기통 디젤 엔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하비가 2019년도에 이런 모습으로 풀체인지가 되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연식 변경이 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연식을 좀 추천을 드리냐면, 여기 봤을 때 이 기아 엠블럼이 신형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 신형 엠블럼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사는 걸 조금은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2년식 이후 모델들에 한해서 이 엠블럼이 들어가요. 그런 모델들에 한해서 실내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술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이 기아 엠블럼 신형으로 들어간 애들을 구매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일단 이 휠을 제일 먼저 봐야 돼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플래티넘 아랫등급보다는 마스터즈 같은 윗등급 트림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스터즈까지 올라오게 되면 썬루프, 그 다음 렉시콘 팩, 그 정도만 선택할 수가 있지 그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은 마스터즈 트림을 고르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마스터즈 트림을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20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아렉을 한번 보면은 이 투아렉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총 3가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R라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R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싼 편이고 프리미엄이나 프레스티지 이 2가지를 보면 되는데, 프레스티지랑 프리미엄 이 2가지가 한 6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나지만 그 안에 옵션 차이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앞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안쪽으로 서스펜션을 보면 돼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프레스티지 등급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이 뒤쪽 바퀴도 조향이 되는 그런 후륜 조향 기능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2가지 핵심 기능이 빠지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과연 선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신차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프레스티지를 좀 많이 추천할 것 같은데, 중고로 구매한다? 연식도 어느 정도 있는 차를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프리미엄을 조금 선호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 들어간 게 승차감도 좋고 높낮이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바꾸면서 스포티하게 운행하고 컴포트하게 운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은 한데, 예를 들어서 에어 서스펜션이 하나 고장이 난다든지 후륜 조향 기능이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진 뭐 1000만 원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비싼 부품이기 때문에, 신차로 구매한다? 그러면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 후륜 조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지만,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차량들을 구매한다 라고 하면은 프리미엄처럼 이렇게 아예 옵션이 빠지는 경우가 유지를 하기에는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투아렉 뒤쪽에서 보면은 4휠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투아렉은
트랙은 그냥 기본적으로 사륜구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면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7인승 의자나 이런 것들을 둘 법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5인승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뒤쪽에 2열을 4대 2대 4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뒤쪽에 의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마련되어 있죠. 전장 제원이 4880mm 정도 되다 보니까 2열을 접지 않더라도 꽤나 넓은 공간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차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해 보여요. 그리고 모하비도 잠깐 보면요, 모하비에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뒤에 요 4X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 엠블럼이 들어가는 차량부터 4X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엠블럼 들어가는지, 그리고 뒤쪽에 사륜구동이 4X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이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 가장 낮은 등급을 선택하더라도 사륜구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준대형 SUV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 두 차량 모두 다 사륜구동이 들어갔나? 이런 것들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투아렉보다 훨씬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시트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5인승이 있고, 그 다음 6인승, 그 다음 7인승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명이 좀 편안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6인승으로 해서 2열 좌석을 캡틴 시트로 놓는 게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2열이 캡틴 시트로 되면 2열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여름에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거든요. 그리고 7인승을 선택하면 요 뒤쪽에 시트가 2개가 더 생깁니다. 근데 요 차량은 지금 뒤쪽에 시트가 없는 걸 보면은 5인승 차량인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한번 보면요, 투아렉 실내에 들어와서 한번 보면요, 기본적으로 15인치짜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 계기판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고, 핸들에 보면은 이 차량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이 두 가지가 막 실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실내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기는 하지만 대단하게 차이점이 느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이제 아쉽다고 느끼는 거, 프리미엄 라인이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는데 통풍 시트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투아렉이 신차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통풍 시트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통풍 시트가 무조건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프레스티지 트림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집니다. 요것도 프리미엄에서는 빠지고 프레스티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차량들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파노라믹 선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프레스티지 트림하고 프리미엄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후륜 조향, 에어 서스펜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요 4가지가 있는데, 난 무조건 이런 옵션들이 있어야 돼 라고 한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가는 게 맞고, 난 그 정도는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프리미엄으로 오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모하비 실내에서도 한번 보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5인승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 썬루프라든지 렉시콘 팩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마스터즈 트림까지 오면은 기본적으로 요 실내 인테리어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리얼 우드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훨씬 더 괜찮아 보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투아렉보다 좀 장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 아주 좋아 보이고요. 센터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12.3인치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아렉보다 이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요 앞으로 보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2022년형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0인치로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좋아 보이고, 핸들로 왔을 때는 이렇게 차간거리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HDA2 버전으로 들어가요. HDA2 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차선 변경 지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하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브 타입의 기어 시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직관적인 타입의 기어 시프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모하비가 상당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 보면은 사운드가 렉시콘으로 들어가 있죠. 렉시콘 사운드팩이 들어가 있으면 스피커가 15개로 바뀌기 때문에 나는 소리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런 것들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하비와 투아렉 이 두 차량이 어느 정도의 가성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이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들의 상황을, 근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디젤 엔진의 입지가 예전에는 그래도 연비 좋고 힘 좋고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빠의 자동차라면 당연히 디젤이어야지 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근데 2021년 코로나 때 요소수 대란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요소수 대란 사태가 터지면서 당근마켓에 요소수를 몇십만 원에 판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디젤 엔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디젤 자동차들은 단종이 됐어요. 예전만 하더라도 소렌토나 산타페 이런 차량들은 당연히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산타페 어떻게 됐죠? 디젤 엔진 없습니다. 실제로도 전체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디젤 엔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젤 엔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는데 해외에서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르단이나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는 아직도 디젤 엔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중고차 상태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이 좀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요 4륜구동에 3.0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을 막 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차량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 엔진들이 아무래도 감가방어를 꽤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말이 길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옆에 있는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주행거리가 3만 킬로미터가 이제 막 넘었어요. 모하비 치고는 사실 3만 킬로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단종된 지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하비들은 기본적으로 7만 8만 킬로 이상 넘어가는 수준을 밟고 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차량은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죠. 그런 차량이 마스터즈 트림에다가 모든 선택 옵션들을 다 넣었을 때 신차 가격이 5천만 원 중후반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차량이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4천만 원 중후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아직도 그 정도밖에 감가가 안 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기통 디젤이 모하비를 마지막으로 단종이 됐고 내가 모하비를 구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중고차를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고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하비들은 중고가 감가 방어를 정말 어마무지하게 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가가 많이 된 편입니다. 제 옆에 있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연식도 한 5년 정도가 됐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가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길들이기가 끝난 그런 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로 프리미엄 등급을 뽑게 되면 한 8천만 원 초반 정도의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폭스바겐은 할인을 꽤 많이 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 정도를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한 8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서 한 7천만 원 중반 요 정도를 주고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년 정도가 지나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 넘었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4천만 원 후반 정도의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하비보다는 투아렉의 감가가 훨씬 더 큰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으로 신형 투아렉이 나오기 시작했죠. 제일 낮은 트림 프레스티지를 구매해도 가격이 1억이 넘어가요. 신형 투아렉이 1억을 넘어서는 이 아득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중고가들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요즘 디젤 엔진들이 감가 방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신차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입차 종류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량들은 신차가가 애초에 뭐 1억이 넘어가는 아득히 높은 가격들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V6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감가 방어를 꽤나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차량의 각각의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모하비를 원해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중고차 내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에는 HDA2 버전이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12.3인치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최신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지간하면은 2022년형 이상으로 구매하는 게 좀 좋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냐 프레스티지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거 고장 나더라도, 후륜 조향 고장 나도 나는 그거 다 고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 시트, 후륜 조향, 에어 서스펜션 이 네 가지 옵션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를 고르면 당연히 좋겠죠. 대신에 프레스티지는 프리미엄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옵션들이 고장 났을 때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 그런 거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냥 투아렉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장날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옵션들이 빠져있는 프리미엄 트림을 고르는 게 오히려 가성비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V6 디젤 엔진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감가 방어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두 차량 중에서 한번 골라보라 라고 하면은 투아렉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제가 이 투아렉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프리미엄 트림으로 고른 다음에 어디 애프터마켓에서 통풍 시트 정도만 시공을 해가지고 타면 딱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투아렉이 신차 대비해서 꽤 많이 감가가 되기도 했고, SUV의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폭스바겐의 이 SUV도 경험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으면서 출력 자체도 모하비보다는 한 30마력 정도 더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투아렉이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이 두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